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어떤 병이 어떤 사람이랄게 내가 좀 암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넌 나를 암에 걸리게 하니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 우리 보험료 암보험료 왜 가입해요? 암보험료?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암에 걸릴 게 위험이잖아요. 암에 걸릴 위험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내가 보험회사에 넣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실제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맞죠? 거기 암 보험료에 있는 금액에서 일단은 먼저 나가고. 맞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암 보험료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인데 실제로 이제 필요한 금액이 500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나머지 200만 원만 별도로 내가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요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항상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 날 주주한테 여러분들 위험성 같은 걸 보고해야죠. 보고해야 되니까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실제로 무언가가 나갔을 때, 우리가 위험이 닥쳤을 때 실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비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요 사례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날짜는 12월 31일이다라고 해주세요, 여기. 지금은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 회사가 1월 1일 날 막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지나죠? 그럼 1년 지나면 이제 종업원 5명이 우리 회사한테 수익을 안겨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업원이 일을 했으면 우리 회사한테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의 대원칙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인식된 기간에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문구 있죠. 그죠? 그러면 종업원이 이제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퇴직금은 줘요, 안 줘요? 기말에. 그렇죠? 안 주지만 이때 뭘 작성해야 되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 저희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이 정도 있고요. 맞죠?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이 이 정도 있습니다. 라고 추정을 해서 비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미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벌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종업원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채용했으니까 관련된 퇴직금도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업원이 10년 동안 일을 하고 퇴사했을 때 그때 비용 처리하면 관련된 수익은 10년 동안 장부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련된 관련 비용 있죠? 비용은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면 회계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말마다 퇴직금 쪽은요.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지 추정을 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기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렇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회계 기준 어떻게 퇴직금을 예상하라고 하냐면 기말에요.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까를 추정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1년 동안 종업원이 일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퇴직금을 예상을 했대요. 예상했더니 1,000원으로 추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퇴직금 동네는 기말에 줘야 될 퇴직금을 무조건 추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상한 바 1,000원으로 추정이 됐대요. 그럼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가요 줘야 될 퇴직금 부채는 1,000원이에요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이렇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둔 부채 있죠?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쌓아두는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종업원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거든. 맞죠? 퇴사할지 모르고 당연히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얼마를 줘야 될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확실할 때만 적는 게 아니라 추정도 가능해요.
알죠?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를 1,000원 늘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미리 퇴직금 비용 처리해야 돼요. 실제 퇴직금 줬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 5명, 종업원을 채용한 게 내가 물건을 우리 회사가 만약에 커피숍이라면 커피숍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종업원 채용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기 우리 1층으로 따지면 커피랑 이런 거 제조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팔잖아요. 그럼 관련된 비용인 퇴직급여도 우리가 1년치를 주주들한테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퇴직금이 총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정보 전달을 기말에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투자자한테 보고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지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망해요. 우리 용돈기장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미리 비용해.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추정을 한 거야. 내가 암에 걸린다면 얼마의 암 보험료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1,000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000원을 그 암 보험료 통장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00원 넣어놨으니까 여기 비용이 증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사례 연결 2예요. 자, 이제 2기 중에 실제 종업원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해서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요 사례 연결은 여러분들 실제 퇴직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나갔으니까 비용 또 해요?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1기 말에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했죠. 그놈의 우리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비용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럴 줄 알고 1,000원에 우리가 부채를 쌓아뒀잖아요. 맞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1,000원이 우리가 암보험료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맞죠?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암 초기에 발생해가지고 400원의 암보험료가 필요한 거야. 아시죠? 그러면 일단 400원 지급합니다. 400원 지급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1,000원에서 400원 일단 꺼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암 보험료 안에 있는 통장 금액 1,000원이 1,000원 중에 400원이 감소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종업원이 퇴사를 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상계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계에서 상계라는 표현이 뭐였죠? 그죠? 반대로 차감하는 게 상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원 중 400원을 이렇게 깐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실제로 퇴직금 줄 때 비용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마다 미리미리 비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퇴직금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관점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기말이에요. 자, 다시 기말에 2기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퇴직금 예상해야죠. 종업원 4명 아직 남아있잖아요. 맞죠? 근데 자고로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퇴직금을 예상했더니 이 말을 어떻게 던져주냐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추계. 추정해서 계산했다를 추계라고 하죠. 추정해서 계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그 세금을 신고하실 때 직접 내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신고하는 거 있죠. 우리가 추계 신고라고 불러. 추정해서 신고하는 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2기 말에 남아있는 종업원 4명이 전부 다 퇴사를 한다면 줘야 될 퇴직금이 1,500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사례로 따지면 내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걸 대비해서 2기 말에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암에 걸린다면 얼마의 보험료가 필요할까라고 추정해 봤더니 1,500원인 거예요. 그죠? 그럼 1,500원 다 넣어요? 아니지. 왜? 보세요. 지금 암 보험료 통장에 얼마가 있냐면 여기 1,000원 넣어놨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암 좀 초기에 걸려가지고 400원 이미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암 보험료 통장 안에 얼마 있어요? 그 사람의 600원 있는데 1,500원이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900원만 900원만. 맞죠? 900원만 추가로 납입하면 그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1,5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이미 부채, 그 의무가 600원이 이미 있잖아요. 있으니까 추가로 우리가 증가시킬 부채는 900원이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무시하시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900원만 더. 알죠? 왜냐면 이미 600원 있잖아, 여러분들. 600원이 암보험료 통장에 있으니까 900원만 추가로 넣으면 되지. 맞죠? 넣으면 돼. 그게 비용일 거 아니에요. 맞죠? 차변에 퇴직급여 900원,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요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어떤 색깔로 해야 되나? 주황색 여기. 이 900원 있죠? 이 9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회사는 12월 31일마다 주주들한테 정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회사가 뭐 줘야 될 금액 있죠? 아니면 예상되는 손실 같은 거 이제 그걸 추정해야 돼, 반드시. 맞죠? 추정을 해서 우리가 요 900원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잖아요. 어떻게 구했냐면 1,500원. 그렇죠? 1,500원으로 추정했죠? 근데 이미 얼마가 있었었냐면 600원은 이미 있었었잖아요. 맞죠? 600원 있었으니까 추가로 우리가 쌓아둘, 설정액은 추가로 쌓아둘 금액을 설정액이라고 해요. 추가로 쌓으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회사 다니시면 설정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정은 우리가 추가로 모자란 금액을 채워두는 걸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위험에 대비해서 이미 있는 것 뺀 나머지를 추가로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공식은, 자고 설정은 여기 결산이니까 결산이랍니다, 여러분들. 결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퇴직급여 추계, 요게 기말에 있어야 될 총 적립금 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잔액. 근데 이미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적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렇죠? 물론 지금 어렵죠? 어렵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실기할 땐 더 어렵게 쉬워요. 그걸 좀 이따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실기는. 이거 좀 계산식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암기.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산에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추가로 적립할 금액을 우리가 채워두는 걸 설정한다라고 해요. 왜? 이것도 왜 퇴직급여 900원 미리 잡아요?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4명이 또 수익 안겨줬잖아요. 또 커피 같은 거 팔아가지고. 맞죠? 그러면 이제 2년치 퇴직금 줄 의무가 1,500원이 발생한 거예요, 기말에. 2년 동안 일을 했잖아, 4명은. 맞죠? 그러니까 1,5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미 600원은 쌓아놨네? 맞죠? 그럼 나머지 추가로 900원만 더 채워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의무는 900원이 발생한 거잖아,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그렇죠? 900원만 미리 비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하고 좀 다르니까 여러분 멘탈이 나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퇴직금 지급시인데 여기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방금 우리가 퇴직금을 주면 비용 처리해요? 아니에요. 왜? 기말마다 줘야 될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미리 비용 잡잖아요. 맞죠? 미리미리 비용 잡는데 실제 퇴직금 줬을 때 또 비용하면 그건 이중비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따지면 암보험료에 1,000원을 넣었어. 1,000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암보험료가 800원 나간 거예요. 800원 또 내요? 아니죠. 그 통장에 있는 금액에서 일단은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미 있던 금액에서 내니까 얘는 비용 아니라고요. 맞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릴 걸 대비해서 예상되는 암보험료가 1,000원이에요. 1,000을 쌓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1,2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한 거예요. 암보험료가. 암 초기에. 했죠? 그럼 일단 어디서 먼저 여러분들 지출하면 돼요? 적립되어 있는 1,000원에서 먼저 지출하고 예상치 못하게 200원의 암 보험료가 더 발생한 거죠? 그거는 비용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내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요 문장에 들어와요.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먼저 상계해요. 상계는 이게 적어놨죠. 분계로 따지면 상계라는 표현은 반대편으로 감소를 시키는 걸 상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대요. 부족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족하다라는 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따지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퇴직금이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간 거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하나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얘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 갔냐? 235페이지입니다. 235. 자, 235페이지. 자, 235페이지에 5월 거래 보시면 1번 있죠. 거기 5월 3일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자고로 가로에 적요번호 2번을 선택한다는 무시하세요. 235에 5월 3일이라고 돼 있는 거. 그 적요번호 2번을 선택한다는 쌩까지면 됩니다. 의미 없어요. 더 오시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좀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오늘 날씨 춥다라고 하죠? 영하 10도, 영하 12도로 해가지고. 여기 적어놨구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음 화면.
일단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어떤 챕터에서 중요한 애들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있죠. 여기 뭐냐면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낚이시면 안 돼. 생산 직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비용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우리가 회사는 미리 퇴직금을 줄 걸 대비해서 기말마다 미리 비용 잡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퇴직금 줬을 때 또 비용하면 비용을 2번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일단 기존에 쌓아둔 부채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맞죠? 모자르면 그때 비용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퇴직금이 더 나간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에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충분하대요. 그 말은 이미 쌓아둔, 그럴 줄 알고 우리가 400만 원 이상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워놨으니까 퇴직금 줄 때 채워둔 금액에서 까면 되겠지. 비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없애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니까 대변이고, 없애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죠. 이렇게. 되세요? 400만 원.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생산시는 제3자죠. 그럼 제3자가 내야 될 세금, 4대보험은 없어요. 퇴직금은. 제3자가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예수금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3868 빵빵빵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282페이지. 교재 282. 자, 282페이지는 결산 문제거든요. 결산이니까 2024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결산? 거기에서 8번 문제 좀 부탁드릴게요. 282페이지에 8번. 282페이지에 8번 분계예요. 12월 31일자 분계. 우선 설정이라는 게 모자란 금액을 채워두는 걸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정한다. 아까도 이거예요. 모자란 금액을 채워준다라는 게 내가 암에 걸릴 걸 대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걸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그 암 보험료에 더 추가로 넣을 거. 비용이 근연도 개념이니까.
그죠? 올해 연도 말에 해당, 그 쌓여져 있는 금액이 있죠? 암으로 따지면 암 보험료 통장 안에 추가로 쌓아둘 금액. 그죠? 쌓아둬야 돼. 그냥 쌓아요? 넣어야지. 일단 내 돈 써야지.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쉬워요. 그 뭐지? 결산할 때 정말 쉽습니다. 선생님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건 우리가 그 손으로 끊어서 끄는데 나중에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해줘요. 뭔가를 하면. 그죠? 근데 뭔가를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 알아야 되고 혹시나 계산 문제 나오면 푸실 줄 아셔야 되니까. 자, 보시죠. 자, 뭐냐면 여기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라는 건 모자란 금액을 우리가 미리 비용하는 것 넣어야 되니까 추가로. 그럼 여기 보세요. 기말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가 모든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줘야 될 퇴직금을 추정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추정했냐면 생산직 사원은 공장이잖아요. 공장에 있는 생산직 사원이 모두 퇴사를 한다면 1,500만 원의 퇴직금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리고 사무직은 본사죠? 맞죠? 본사 직원이 모두 기말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예상액은 1,000만 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다 적립하는 거예요? 아니지. 이미 남아있는 건 뺀 나머지만 추가로 적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무직부터 해볼게요. 그런데 이미 사무직 사원은 400만 원의 퇴직금이 이미 적립되어 있는 상태다 이 뜻이에요. 400만 원의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적립해야 될 금액은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 기말에 암에 걸릴 걸 대비해서 암 보험료 통장에 있어야 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미 400만 원 여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니까 추가로 600만 원만 암 보험료 통장에 내가 지출해가지고 적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본사부터 해볼게요. 그럼 본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2월 31일에 퇴직 급여 충당부채 부채는 우리가 600만 원만 추가로 쌓아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만 원 추가로 더 쌓으면 되고 그것만큼 우리가 추가로 지급해야지. 암 보험료로 따지면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요. 저희 회사가 추가로 줘야 될 퇴직금이 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업원이 일을 했는데 수익을 안겨줬는데 그러면 퇴직금 안 줬다고 비용 처리 안 해요? 그 회계 입장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련 수익이 잡혔으니 비용이 추가로 올해 연도치 6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생산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퇴직급여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무직이니까 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쪽은 800번대지 여러분들. 요거는 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판. 자, 근데 우리가 생산직은 어떻게 되는 거? 생산직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기초에 600만 원 있었어요. 6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쌓여져 있었는데 종업원이 퇴사를 했나 봐요. 생산직은 단기 중에. 회사에서 400만 원만큼의 퇴직금을 준 거예요. 그럼 퇴직금을 줄 때 비용 처리해요? 얘부터 먼저 까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6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초에 있었어요. 근데 이미 퇴사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 원 쌓여져 있는 금액에서 400만 원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생산직 사원은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 원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200만 원. 근데 기말에 모든 생산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줘야 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5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0만 원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줘야 될 퇴직금은 1,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라고 주주한테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보다 보니까 12월 31일에 요거는 좀 스타일 변경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죠? 공장이니까. 여기는 1,300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1,300인지? 네, 요렇게. 됐죠? 근데 실제로는 퇴직급여는 비용이니까 나눠서 합니다. 근데 부채는 공장하고 본사 구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원래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1,900만 원 하셔야 됩니다, 원래가. 근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나눴긴 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부채는 네, 본사하고 공장을 구분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비용만 구분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이